안녕하세요. 여기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라고 하기도 애매한 조지아 공화국의 수도 트빌리시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에서 출발하여 10월 7일 디트로이트에서 캐나다의 윈저라는 도시로 연결되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저는 미국 등록 차량과 미국 여권으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상황이니까 한국 차량과 한국 여권으로 국경을 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 한국에서 13개월을 지내다 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하였습니다. 국경 직원이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로 얼굴을 찍어 여권에 내장된 칩의 바이오 정보와 국경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전산으로 바로 확인하고 2, 3분 내에 아무 질문도 없이 바로 입국하였습니다. 한국 여권의 경우는 별도의 외국인 줄에 서야 하며 뻔한 질문들인 여행 목적, 외화 소지 금액 등등 몇 가지 질문과 지문 및 사진 촬영을 하는 입국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여권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출국 사실이 국경 당국에 통지되게 된답니다. 미국은 공항이나 육로에 별도의 출국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으로 출국해도 별도로 여권에 도장을 찍는 등의 출국 절차가 없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려면 앰버서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통행료 9달러만 지불하고 행하니 캐나다 입국장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12번째 입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 염려하지 않았지만 매번 물어보는 뻔한 질문이 캐나다 입국장에서 또 반복되었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할리팩스에서 유럽으로 차를 선적하기 위해 간다고 설명하고 부킹 서류를 보였더니 술렁술렁 몇 마디 하고 통과하였답니다.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sir. Where do you live? Portland, Oregon. And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today? I'm going to Halifax to shipping my car to Europe. Okay. So this is, booking documentation. I'm on the way to Halifax. Okay. How long are you going to be in Canada? Probably 10 to 11 days. My shipping date is, the 20th of October. So I have to, arrive by Halifax by that time. Okay. 한국 등록 차량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여행 목적과 음식, 연료통, 무기류 등의 소지만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육로 통행 시 일시 차량수 입허가증 같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항구로 선적되어 오는 경우 항구 세관에서 일시수 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국경에서 요구 시 이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육로 출입국 시에는 자동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명목상 캐나다에서 자동차 운전보험증이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캐나다 국경에서 보험을 파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한 국경 통과 시 묻지도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 자동차 보험은 있지만 캐나다를 커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캐나다 입국 시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약 10일 동안 킬리팩스까지 보험 없이 조심히 운전하여 왔습니다. 시내 등지에서 눈에 띄게 교통 위반을 하거나 영 재수가 없는 경우에만 경찰 검문이 있답니다. 검문도 대부분 시내에서 이루어지지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난 경우 외에는 일반 검문은 아주 드물답니다. 미국의 경우 외국 차량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주 드물답니다. 미국에서 큰 회사로 프로그레시브 보험사를 추천하고 ESTA와 B2비자로 북미를 자차로 여행하려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TIP, 즉 일시자동차 허가서를 1차량 1년 기한으로 딱 한 번만 발행해 줍니다. 이 서류는 한국에서 선적하여 미국 또는 캐나다 항구로 들어오는 발행됩니다. 이 서류를 한국의 에이전트와 준비하시면 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미국 항구로 차량이 선적된 기록이 한국 세관에는 없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차량을 가지고 입국 시에는 미국 TIP를 국경 검문소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ESTA나 B2비자,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영문 차량 등록증을 만들 때 소유주가 본인임을 기재하여 관인을 받도록 하세요. 국경에서 CBP 3299 일시수 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대부분 단기 여행자는 구두로도 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육로 여행은 그닥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에서 미국나 캐나다 항구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일시 차량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 허가증을 챙기는 것이 요점입니다. 다음은 여행객의 체류 조건 이야기입니다. ESTA로 무비자 입국 시에는 90일 체류 2년간 유효 기간이며 B2 비자로는 10년 중에 최대 6개월간 체류와 무제한 출입국을 허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주 목적이란 내용의 이해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보는 것은 1년 중 180일 이상 체류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시 미국에 거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 사전 허가가 없으면 재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금방 출국했다, 며칠 안 돼, 재입국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입국 심사관의 의심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저 나름대로 ESTA 무비자 입국을 가정하여 가장 이상적인 여행 루트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째, 캐나다 ETA로 밴쿠버로 입국하여 바로 알래스카로 진행합니다. 이때 캐나다는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둘째, 알래스카로 첫 미국 입국 후 ESTA로 90일 이내로 관광합니다. 이때 알래스카의 기후를 고려하세요. 셋째, 다시 캐나다로 내려와 30일 정도 캐나다 로키 산맥 지역을 관광합니다. 넷째, 미국 시애틀 방향의 국경으로 ESTA로 2차 입국하여 90일간 미국 서부 여행을 즐기는 겁니다. 다섯째, 미국 샌디에고 방향에서 멕시코로 출국하여 최소 한 달 정도 여행하세요. 마지막으로 미국 샌디에고 쪽으로 ESTA로 3차 입국하여 LA 롱비치 항구에서 차량을 선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 동부 쪽으로 90일 이내로 여행하면서 캐나다 벨리팩스에서 벨기에 앤트워프로 차량을 선적하면 가장 쉽고 저렴하게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 쪽에서 입국이 혹여 거부되면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또는 갤리팩스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으며 멕시코 쪽에서 거부되는 경우 베라크루즈에서 유럽으로 가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모두에게 가슴 졸이는 일입니다. 각 나라마다 규제 및 담당자 재량에 따라 누구에게나 불확실성이 큰 작업이니 쫄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거나 또는 변경된 사항들은 각자 찾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